안녕하십니까, 꽃표쌤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나이스와 연결될 예정인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LMS로 학습 관리 시스템인데요.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수업 만들기에서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학생들은 제공된 과제를 처리한 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교사가 반환된 학생의 과제에서 성적을 부여하게 됩니다. 구글 클래스룸, 위두랑 등에서 처리된 성적을 차세대 나이스와 연결하여 성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는데 이 구글 클래스룸이 궁금하다고 하던 차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요. 특히 학교 계정을 가지고 계셔야 차세대 나이스의 연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이 생성이 되었으면 구글 클래스룸을 9개 점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구글 클래스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 클래스룸을 띄워 주시고요. 저는 지금 개인 계정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 계정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렇게 세팅해 놓은 교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개인 계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학교 계정으로 열어놓은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제일 큰 변화가 뭐가 있냐 하면 구글 미트가 개인 계정에 없습니다. 물론 요즘 줌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구글 클래스룸에서 제공된 구글 미트로도 그 원격 수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미트가 없다는 점이 조금 개인 계정과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차세대의 나이스의 성적을 불러 들여와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제공된 과제 성적을 불러오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개인 계정에서는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시다면 학교 계정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구글 클래스룸을 오픈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펴보시면 스트림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학교로 치자면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이건 잠시 세팅을 해 놓았던 거고요. 사용자,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교실을 오픈해 놓으면 이러한 사용자 부분에서 학생들을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공된 과제에 대한 성적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뜨면 오른쪽 위에 지금 또 개인 계정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자,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수업 만들기 또는 참여하기라는 부분이 보이죠? 누르시면 저는 니얼팟 과제라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니얼팟 차후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얼팟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참여하기, 수업 만들기가 보여지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반려묘가 화장실에서 상당히 시끄럽게 일을 보고 있네요. 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수업 만들기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원래 하실 교실을 꾸며주시면 됩니다. 2학년 이렇게 음악실 만들기. 조금 로딩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교실이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아까와 같이 1학년과 같이 네,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사용자도 없고 네, 깨끗한 빈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여기에 학생들에게 첫날 공지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추가할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컴퓨터에 파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공할 링크를 추가해 주시고요. 유튜브 동영상이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체 학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지 않은데 여기 사용자 부분에서 학생들을 초대하면 학생들이 메일을 타고 들어오면 여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수업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깨끗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업 드라이브 폴더가 뭐냐 하면 선생님께서 교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클래스룸 부분에 교실로 연결이 됩니다. 네, 요거 다시 돌아와서 수업 만들기를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게시물 재사용, 예전에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셨다면 게시물을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수업에 대한 주제를 하나 오픈해 놓고 과제들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들면 하나의 주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제가 만들어지고요. 수업 만들기에서 과제를 하나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하나 생성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지고 있던 것들 아니면 업로드할 브라우저에 있던 컴퓨터에 있는 선생님들의 과제, 네, 뭐 PDF가 있다면 PDF를 하나 열어서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 학생별로 사본 제공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파일을 그냥 보기로 권한을 제공할 때 이 부분을 누르고요. 자, 학생에게 이제 과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생별로 개인별로 학생 과제를 제출 반환을 받고 싶을 때는 항상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해서 클릭을 해서 제출을 과제를 만드셔야 되고요. 모둠별로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을 제공할 때는 이 부분을 누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모둠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 학생이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쫙 뜰 겁니다. 그러면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파일 1모둠이면 1모둠 모둠에 대한 학생을 1, 2, 3, 4번 클릭을 해서 세팅을 해 놓으시면 그리고 과제 만들기를 생성하시면 모둠별로 해당 학생에게만 이 과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한을 생성을 하시고요.
주제는 아까 만들어 놓은 음악 수업 사양사, 음악사. 그리고 루브릭 같은 기준표가 있다 하면 여기를 클릭해서 만들기라든가 다시 사용하기, 그 다음 스프레드시트에 제공 세팅해 놓은 것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표절 여부 확인하고 싶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제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요. 아까 없던 수업 드라이브 폴더 옆에 구글 칼렌더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제가 생성되었죠. 그러면 학생을 하나 초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의 개인 계정으로 초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장이 보내졌고요. 그러면 개인 계정으로 네, 여기 금방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공된 초대 메일에서 학생은 그 메일을 확인해서 참여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참여하기, 꽃뼈쌤이 뭐로 로그인 하라고 보내졌네요. 그러면 성적은 보이지 않지만 학생에게는 수업 과제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수업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제 제시. 자, 과제를 여기에서 먼저 과제를 만들어서 주제를 만들어도 되고요. 주제를 만든 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름이 있어서 도로해서 이렇게 해서 수업 만들기를 과제 제시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과제 만들기 안내사항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셔도 좋고, 여기 컴퓨터에 있는 본인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 링크, 유튜브 동영상을 추가하셔도 좋고요. 그 외에 구글 문서라든가 슬라이드, 구글 시트,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아니면 설문지를 통해서 작성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학생에게 파일 권한 제공은 선생님들이 참고 자료를 제공할 때는 파일 보기 권한이 괜찮지만 학생들의 과제를 요구할 때는 파일 수정 권한을 제공한다거나 사본으로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 수정 권한은 모둠별로, 그 다음 학생별, 개인별로 받고 싶을 때는 사본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럼 학생별로 사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세팅을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파일 수정 권한으로 제공을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를 풀어서 학생 모둠별로 4명이면 4명 클릭 하셔서 과제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본으로 제공을 할 거라서 그 다음 기한을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요. 주제는 아까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기준표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과제에 대한 루브릭 만들든지 기존의 걸 다시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오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표절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과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제가 생성이 되면 학생에게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방 과제가 생성이 되었고요. 학생은 여기를 클릭을 해서 네,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 앱을 활용해서 아니면 여기에서 일일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직접 글로 작성을 해서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저는 케미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1번은 미, 그 다음 2번은 시, 솔, 3번은 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다운로드를 해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케미 작성한 것을 네, 작성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 보기에서 이게 있는 부분 추가 또는 생성을 통해서 제가 파일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교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제출이 됐고요. 네, 케미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다른 거를 업로드를 시켰군요. 다른 친구가. 그러면 지금 하지 않고 보냈네요. 이렇게 피드백을 보내면 됩니다. 다시 작성해 주세요. 게시를 하고 돌려주기. 네, 그러면 학생에게 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은 과제를 다시 찾아서 파일로 업로드를 시켜서 제출하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에게 이렇게 해서 제출한 것을 봅니다. 두 개가 있네요. 밑에 부분이라서 네, 이렇게 미술시라고 되어 있던 부분에서 네, 이번에는 제대로 작성해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해서 성적을 제공을 하고 게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돌려주기. 그러면 학생에게 점수와 함께 과제가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반환이 되었고요. 채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적이 제공이 되었고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과정이 수행된 것 채점 완료라고 뜹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이 선생님께서 제공한 이 과제에 대해서 할당이 되었고 제출은 아까 제출한 것을 반환했기 때문에 채점 완료를 뜹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렇게 되고 성적은
전체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김혜숙 학생이 서영박사 그 다음 아까 기타 개방위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다는 게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학생에게 과제 수업에 대한 과제 만들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퀴즈 과제 세팅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